드디어 기다리던 퇴직,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많은 60대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은퇴의 문턱에 서지만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무겁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공직 생활이 갑자기 멈추면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공무원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나만 그런가? 싶을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퇴직 후 현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나를 잃은 듯한 허무함과 고독감. 첫 번째 현실은 바로 허무함과 고독감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묶여 살다가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존재 가치가 뚝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던 60대 김 과장님은 퇴직 후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렸는데요. 한때는 직원들 사이에서 믿고 따르는 리더였지만 퇴직하니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고 옆에 있던 동료들도 사라지니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런 감정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데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퇴직 후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재정적 불안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두 번째로 자주 맞닥뜨리는 현실은 바로 재정적 불안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과 함께 보장된 연금이 있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어 62세에 퇴직한 박 씨 부부는 연금으로만 생활하려 했는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자녀 결혼식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되면서 금전적 압박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 의료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계획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춰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 최소 5년에서 10년 후를 내다보며 생활비뿐 아니라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필요한 보험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습니다. 관계의 변화,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세 번째 현실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지만 한편으론 갈등이나 거리감이 생기기도 해요. 퇴직자 이씨 부부는 퇴직 후 처음에는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좋아했지만 점차 부부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자녀와의 소통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직장과 가정에 바쁘다 보니 부모와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커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줄면서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은퇴한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을 만들거나 동호회, 자원봉사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현명하게 마주할 수 있을까?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자의 숙명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준비하며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것이 진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첫째, 정체성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나만의 역할을 찾아보세요. 취미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참여 등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혼자서 버티기 어려울 때는 심리 상담이나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재정 관리는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자산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재무 상담을 받고 세금, 연금, 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셋째,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변화할 수 있으니 꾸준한 소통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와는 세대 차이가 분명하므로 서로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역할 조정이 필요하기에 함께 취미를 공유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그야말로 제2의 인생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허무하고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중요한 건 혼자만 이런 감정을 겪는 게 아니란 점, 그리고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60대 공무원 퇴직자분들이 퇴직 후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펼쳐질 은퇴 생활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앞서 퇴직 후 현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특히 실제 사례와 수치, 그리고 꼭 알아둬야 할 팁과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도 문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 퇴직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재정이죠. 공무원 연금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하면 단순히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추산되는데 의료비가 증가할수록 더 늘어나죠.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김 씨 부부는 월 생활비 280만 원을 예상했고 공무원 연금으로 월 23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병원비와 예상치 못한 집 수리비가 겹치면서 매달 적자가 생겼죠. 결국 금융상품 일부를 해지하거나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균형을 맞췄습니다. 팁 하나. 은퇴 전 반드시 퇴직 후 예상 생활비를 상세하게 적어보고 의료비, 세금, 집 수리비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또 연금 외에 추가 저축이나 투자 자산이 있다면 수익률과 위험도를 고려해 적절히 배분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무리한 고수익 투자에 손대지 마세요. 은퇴 자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요즘은 안정적인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이나 연금보험 혹은 저위험 채권형 펀드 등을 추천합니다. 2. 건강관리 예상 못한 의료비는 큰 변수.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노년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부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 지출은 약 300만 원 수준인데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꾸준히 건강 관리를 못했던 65세 박 씨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과 일부 민간 의료실비 보험 덕분에 비용 부담은 줄었지만 자가 부담금도 상당했습니다. 팁 2. 퇴직 전에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고 필요한 보험은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기본이고 중증질환 보장보험도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또한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큰 병을 예방하는 게 결국 가장 효과적입니다. 주의사항. 보험은 중복 보장이나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실제 자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으세요. 3. 심리적 사회적 안정 고립은 빨리 벗어나야. 퇴직 후 고립과 외로움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중 40%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3세 퇴직자 이 씨는 퇴직 후 집에만 머무르면서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였고 가족과도 갈등이 생겼죠. 실제 사례로는 퇴직 후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65세 김 씨가 있는데요. 그는 하루 3시간씩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고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졌어요. 또 다른 사례로 퇴직자 모임에 가입해 같은 처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소통하는 분들도 많죠. 팁셋.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회적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까운 동호회, 종교 모임, 자원봉사,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합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무리하게 모든 활동을 다 하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4. 가족과의 관계 재설계 소통은 은퇴 생활의 윤활유. 은퇴 후 가장 많이 변하는 관계 중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평소 바쁘게 살아서 소홀했던 부부 관계가 급격히 늘어난 시간으로 인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녀와의 세대 차이로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60대 부부 박 씨는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작은 생활 습관 차이로 다툼이 늘었고 심지어 자녀와도 소통이 줄어 가족 간 갈등이 심해졌어요. 반면 또 다른 부부는 함께 취미를 시작하고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죠. 팁 넷. 부부는 은퇴 전부터 서로의 기대와 생활 방식을 충분히 대화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세대와는 스마트폰이나 SNS 활용법,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세대 차이를 좁혀보세요. 무엇보다 경청과 존중이 기본입니다. 주의사항. 가족 내 갈등이 심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 상담센터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현실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재정과 건강, 인간관계 모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준비를 잘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여유 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준비가 부족하면 크고 작은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본인의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